인구수 2억 7,200만 명으로 세계 4위, GDP 1,315조 원으로 아세안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2, 3, 4위를 기록 중인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GDP를 모두 합쳐야 비슷한 수준이죠. 전 세계가 인도네시아를 높게 평가하고 서로 빨리 진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GDP가 이미 1,000조 원을 넘었음에도 여전히 5%에 육박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 중인 데다가 2009년 금융위기 때 전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쳤을 때도 여전히 4.5%가 넘는 GDP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듯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개인 투자자건, 사모펀드 투자회사건, 국가건 관계없이 투자를 결정할 때 기대 수익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다 갖췄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다 보니 전 세계가 탐내고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반대로 인도네시아는 어느 국가에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을까요? 올해 인도네시아의 국방 예산 127조 루피아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대통령이 최근 군경 수뇌부 리더십 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인도네시아는 방위 기술이 너무 뒤처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홀로는 국가를 지킬 만큼 강력한 전투기나 잠수함을 만들 수 없죠. 그래서 현재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사는 동시에 기술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자신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국가를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 무기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도 아니고 자동차며 외식 문화 산업이며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던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국방 예산을 거머쥐게 될 최종 후보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방장관의 프랑스, 동유럽, 그리고 한국의 무기체계 구매를 평가했고 곧 결정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프랑스 유력 주간 신문 라트리뷰는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협력 사업을 때려치우고 프랑스 다쏘라는 회사로부터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보도를 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현재 한국과 진행 중이었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KF-X 사업을 내팽개치고 기술만 꿀꺽한 채 먹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나왔죠.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최근 충격적인 발표를 하나 하게 됩니다. 물론 프랑스에게 충격적이겠죠. 프랑스 언론의 이러한 발표에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장관은 그건 단지 프랑스의 희망사항 이라 딱 잘라 말하며 프랑스의 희망을 담은 보도라고 전했고, 방위사업청도 인도네시아가 최근 분담금 추가 지급을 멈춘 것은 사실이지만 작년 초까지 KF-X 사업 분담금 2,200억 원을 지급하였고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전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 한국 정부의 외교 능력을 못마땅해 하는 이들이 미세한 오류를 과장하고 왜곡 보도하였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돈을 주지 않고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이들의 주장과 현실은 매우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9년 전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에 1조 3천억 원을 지불하고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만들어달라 주문하였고 지난해 4월에도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추가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기술을 전수해준 덕분에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조립한 잠수함도 있는데요. 첨단 기술 터득을 통한 인도네시아 방위산업 성장을 그토록 갈망하던 인도네시아 정부의 소원을 한국이 이뤄준 셈이죠. 잠수함 조립을 맡았던 인도네시아 국영조선소 PAL의 부디만 사장은 약 10년 동안 한국이 기술을 전수해준 덕분이라고 말했고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직접 군함을 시찰하며 잠수함을 만들면서 기술까지 전수받은 것은 좋은 협업 모델이라 전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의 국영조선소 PAL이 이미 한국의 잠수함 설계에 맞춤형으로 대형 공장을 건설하였고 인도네시아 기술자들 또한 한국으로부터 모든 기술을 교육받은 상태입니다. 즉 최근 잠수함을 12척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인도네시아가 한국이 아닌 프랑스나 러시아를 선택할 경우 공장을 새로 다시 지어야 하고 교육도 다시 받아야 하는데 비용 측면에서 인도네시아가 받을 손실을 고려한다면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죠. 우려와는 달리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도네시아가 일본이나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인도에 이어서 인도네시아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는 데 성공한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력과 최근 2조 원을 투자해 1년 만에 25만 대의 완성차를 생산할 수 있는 초대형 공장을 짓는 동시에 인도네시아를 생산 거점으로 두어 2026년에 449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아세안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브랜드를 앞지를 계획을 세운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바섬에서 동칼리만탄으로 수도를 이전하려는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대통령이 성공 사례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세종시.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을 한국 세종시로 보내 교육받게 하기도 하였죠. 40조 원짜리 수도 이전 사업도 인도네시아가 오래전부터 진출해 있던 일본 기업들 대신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다는 것이고 인도네시아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고 한국을 발전 모델 국가로 생각한다 발표하였습니다. 즐거운 라디오 화면에 보이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일본 아베 신조 정권에 대한 일본 내부에서의 불만이 정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16일에서 17일 이틀간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33%포인트를 기록해서 지난달 같은 기간 조사한 수치에 비해서 무려 8%가량 한 달 사이에 폭락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온 지지율은 2012년 12월 아베 총리의 재집권 이후 아사히 신문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포인트 상승한 47%를 기록하였고 비판 여론의 비율이 지지 여론보다 14%가량 높았습니다. 이렇게 아베의 지지율이 폭락한 배경에는 아베 정권이 무리하게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각이 인정할 경우에는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직위에 있는 인물의 정년을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 개정안은 인사권을 틀어쥐고 검찰의 중립성을 흔들겠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본의 전반적인 여론, 여러 전문가 집단, 연예인들도 여기에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출하면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합니다 라는 문구의 트윗이 불과 며칠 만에 수백만 건에 이르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사히의 여론조사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64%에 달해서 찬성 15%보다 압도적으로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15%나 찬성한다는 것이 전 상당히 놀라운데요. 본 개정안은 철저히 검찰 길들이기의 의도가 강하죠. 아베 내각이 본인들에게 친화적인, 즉 입맛에 맞는 인사들만 선택적으로 정년을 연장시키겠다는 포석을 깐 것입니다. 검찰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어야 하지만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삼권 분립의 원칙, 민주주의에 당연히 위배되는 것이고 정치색이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개정안인 만큼 많은 일본 국민들은 현 정부의 환멸을 느끼고 돌아서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지금 바이러스 사태로 난리가 난 지금 왜 이러한 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일까요? 사실 많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법안 개정을 서두르는 배경에 총리 주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그 원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지검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성 차관 출신 아키모토 중의원 을 체포한 바 있었는데요. 이 아키모토 의원은 차관 재직 당시 이 정권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였던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 건설의 정책 담당자였습니다.
중국 기업들로부터 이렇게 수주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합법적이지 못한 자금 의혹이 발생하면서 이 불법 자금 수수의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베 총리의 보좌관 출신 가와이 가스유키 전 법무장관도 이 작년에 참의원 선거 당시 아내의 당선을 위해서 좀 불법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이 사법 처리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러한 총리의 두 측근들을 고려한 법 개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로 혼란한 시국을 오히려 이 법 개정의 기회로 삼고 있는 아베 정권인 것이죠. 물론 아베 총리는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또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요. 극구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여론조사 응답자의 68%는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반응했습니다. 사실상 신뢰를 잃은 거죠. 최근 일련의 사태들로 이 아베라는 네임에 대한 호감도는 갈수록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번 검찰청법 개정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대응 미숙에 대한 불만도 여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의에서 무려 57%의 응답자가 아베 총리가 이번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충분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대답을 했고,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30%에 그쳤습니다. 30% 나온 것도 사실 신기하죠. 3명 중에 1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은 비단 우리나라 언론이나 전문가들, 이렇게 좀 선진화된 시스템이 있는 국가에서 보기에도 조금 이제 부족한 점들이 많은데, 이 전 세계 외신들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일본 정부가 이 감염자들이 무단으로 발생했던 크루즈선의 승객을 전원 격리시켜서 이 바이러스 배양선을 만들어버렸고, 바이러스의 진단 정확도가 가장 높은 PCR 실시 건수도 주요 국가들, 선진 국가들 대비 현저히 낮죠. 이에 따라서 소극적인 검사로 일관한다. 그리고 감염 대응에 실패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후진국스러운 조치는 일본의 대외적인 명성, 그 이미지에 흠집을 낸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체감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정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특히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인사들이 반대하는 만큼 정권 내부에서도 해당 법안의 표결을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 방안이 부상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여당은 이번 주에 중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여론의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표결하면 화근을 남긴다 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욕을 먹더라도 이번 국회 때 몰아붙이는 것이 정권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다는 분석이 있어서 결국에는 최종